자, 오늘은 수학 1의 이제 아주 극혐 단원이죠. 삼각함수 단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의 삼각함수 단원을 가르치는 기준은 상당히 엄격해요. 엄격하냐는 게 무슨 의미인지 수업을 들어보면은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어,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따라와 줄 수 있으실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오해야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거, 삼각비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삼각비. 중학교 때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각각의 변의 길을 A, B, C라 그러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자, 사인은 알파벳 필기체의 S자가 이렇게 쓰나 봐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A분의 C라고 하고요. 코사인은 C니까 이렇게 돌아서 A분의 B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이렇게 쓰죠. T를. 그래서 B분의 C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값들이 있죠. 삼각형 진짜 못 그린다. 여기 60도일 때 직각 삼각형이면은 2대 1대 루트 3의 B가 성립을 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45도의 경우 1대 1대 루트 2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30도인 삼각형 똑같이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네요. 그냥 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도 둘이 똑같죠.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자,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호도법이라는 각을 어, 다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180도라고 쓰는 이 각을 파이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만. 선생님이 아침에는 비염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강의 촬영하는데 조금 애를 먹습니다. 각의 단위를 바꾸는 거야. 얘는 도라는 기호가 있고요. 얘는 도라는 기호가 없어요. 라디안이라는 단위인데 이 단위를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도가 라디안이기 때 파이기 때문에 라디안은 빼고 그냥 파이라고만 말하면 돼. 60도는 3분의 파이, 뭐 45도는 4분의 파이. 서로 나누면 돼요.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360도는 2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각들을 다 찾아줄 수 있어요. 비례 관계를 가지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요것들만 좀 이해를 해둡시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 봐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자, 요게 다음 내용이에요. 복사를 해놓고 화면에 띄웁시다. 끔찍하죠? 여러분들은 이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제자라면은 이 표를 못 외우면 안 됩니다. 다행히 뭔가 표시가 돼 있죠. 뭔가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이 있어. 색칠된 부분들. 어,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색칠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포도법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30도인가 알 수 있겠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삼각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는 각도보다 몇 분의 몇 파인지 이거에 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6분의 파이 30도의 경우 사인은 2분의 1 아까도 말해놨죠.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자, 이 표는 어디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우리 학생분들 그냥 보지만 말고 일단 메모를 해두세요. 이 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45도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30도는 60도는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자, 이 표를 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찾는 걸로는 요 예각들밖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못 그려요. 각이 120도인 직각삼각형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어쩌라고 이거 뭐 여기 120도인데 뭐 빗변이 뭐야? 얘가 빗변이야?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야? 안 되죠. 네,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외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구간 아래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말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없습니다. 여기 없음이라는 거는 왜 없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탄젠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화면을 안 보고 있어요. 뭐 해볼까? 뭐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죠. 뭐 저 네모 칸에 있는 건 다 일반 각이라서 우리 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자, 그랬을 때 남은 빈칸들은 어떻게 외우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요. 3분의 2파이의 경우 숫자를 보면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아니 분모가 3인 3분의 파이 우리가 외웠어야 되는 이 3분의 파이랑 숫자 비교를 해보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숫자는 똑같습니다. 얘만 그런가? 좀 너무 연한 것 같으니까 진한 색으로 3분의 4파이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숫자는 똑같아요. 부호만 달라. 3분의 5파이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그치? 그러면 뭐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 뭐 어때? 얘랑 숫자가 똑같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1 부호만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문제가 사인 6분의 7파이를 찾아라. 얘가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사인 6분의 파이 외워두신 걸 떠올리면 돼요. 아, 일단 숫자는 2분의 1이겠구나. 부호만 생각해보면 되겠구나. 일단 그 생각에 도달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좀 어려우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칸과 이 9개의 칸과 여기 9개의 칸과 진짜 못 그린다 그치? 여기 9개의 칸이 자대고 긋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컴퓨터를 쓰더라도 잘 보시면 여기는 얘만 플러스고요. 여기는 얘만 플러스고요. 여기는 얘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언급을 일부러 안 했는데 그냥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음, 어디 갔지 마우스? 잠시만요. 마우스를 못 찾겠네.
자, 각을 재는 원리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삼각함수에서 각을 재는 원리는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부터 한 선분이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이 저 범위는 끝에 여기까지밖에 안 간 거야.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해볼까? 수치화로. 뭐. 자, 요 범, 어, 에이, 지난 수치로 합시다. 요 범위.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은 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90도는 넘어갔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천천히 멈춰놓고 따라와 봐요. 유치로 해야겠다. 자, 여기서 요 범위는 뭐냐? 180도 넘어섰어요. 파이가 180도잖아. 180도 넘어섰고 270도는 안 넘어섰기 때문에 180도 넘어섰으나 270도 넘어서지 않았다.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오, 가로 세로가 색깔이 두께가 다르네요. 붓 두께가.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범위. 이 파이는 360도예요.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돌기 전까지 요 범위,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범위가 나타내는 사분면을 말로 하자면은 무슨 색깔을 쓸까? 자, 1, 2, 3, 4 사분면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1사분면, 여기까지가 2사분면, 이렇게가 이제 3사분면, 이렇게가 4사분면의 범위가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 값들을 보면 1사분면은 다 플러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플러스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요. 3사분면은 코사인, 3사분면은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죠. 여기 탄젠트만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죠. 4사분면은 코사인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산타코 이 순서를 외워주시면 돼요. 올사탄코 순서로 각의 부호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세요. 근데 듣기 전에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고 갑시다. 선생님의 설명을. 각을 실제로 찾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요 아래 올사탄코를 기억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실전으로 각 찾는 거 연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이쁜 색깔로 할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밖에 없다 보니까 색깔을 좀 이쁜 걸 많이 골라 쓰고 있죠. 칙칙하게 검정색으로 안 하고 너희들을 다 배려하는 거야. 자, 사인 뭐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를 써야 된다면 우리가 떠올리기를 일단 사인 6분의 파이인 2분의 1은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6분의 5파이가 몇 사분면일까? 얘가 파이보단 좀 작단 말이야. 근데 2분의 파이보다 90도, 6분의 3파이보단 크죠. 아, 2사분면이네? 그럼 얘 부호는 올산타코에 의해서 사인이 플러스니까 쟤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단계를 쫓아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코사인 뭐 3분의 4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인 2분의 1을 생각해 주시고요. 3분의 4라는 숫자는 180도를 넘어가요. 3, 4분면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뭐 탄젠트 4분의 7파이 자,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야.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에요. 1. 이 1을 떠올리되 4분의 7파이가 2파이에 가까운 숫자네. 그럼 2, 4분면
사삼면이겠구나. 올사탄 코어에 의해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답을 찾는 거야. 본인들이 몇 개 해봐요. 음. 아무거나 해봐도 돼. 여기 있는 것들. 뭘로 해볼까?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테스트 하는 거야. 사인, 뭐 3분의 2파이 얼마야? 지금 해봐. 2분의 루트 3의 플러스가 되겠죠. 이 과정이 10초 이내, 10초 이내 튀어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 문제 풀기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은 시간 오래 걸려요. 제가 얼마인지 찾는데 생각해야 되거든. 알았죠? 이거를 외워두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물론 이거 몰라도 대충 풀 수 있어요. 하지만 풀 수 있는 장치는 많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너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이거 외워두세요. 알았죠? 여기 칸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암기야. 얘는 보자마자 나와야 돼.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야? 그러면 일단 사인 2분의 파이를 떠올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 0, 탄젠트 2분의 3파이 없다. 내가 이제 실전에서 너희들을 테스트하러 갈 거예요. 테스트도 하러 가겠지만 너희들한테 역으로 묻기도 해요. 선생님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제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없죠. 눈을 감고 있다, 화면을 안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뭐 아무거나 해주고 싶은데 참 이게 좀 증명이 안 되니까 슬프네요. 뭐 코사인 뭘 고를지도 고민돼. 6분의 7파이 합시다. 코사인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이걸 쓰자마자 바로 이 숫자가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은 고1 때 삼각함수를 배웠고 그때 이 속도를 맞춰놨어요. 선생님이 이 일을 계속하면서 더 빨라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걸 외우고 손해본 기억이 없다. 그럼 너희들도 그냥 외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메모 잘 해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 들어갈 거니까 메모 잘 해두시고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자, 메모 다 끝났으면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단어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 내용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 이 내용은 6단원에 좀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좀 부담 덜 갖고 하셔도 돼요. 호도법에 대해서도 했고 동경이라는 것도 했고요. 일반각 넘어가고 자, 기껏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이제 단원 구성에 있어서는 부채꼴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부채꼴이 이야기 먼저 합시다. 부채꼴. 부채꼴은 선생님은 원의 일부라고 봅니다. 일부.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구했냐면 중심각 세타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반지름의 하를 때. 자, 호의 길이 L, 넓이를 S. 넓이는 붙이라 대시할까? 파스텔. 파스텔도 있다. 되게 연하죠? 선생님 그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 어떤 미술에 대한 욕구를 충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입니다. 이게 진작 살 걸 그랬어. 넓이는 이쁜 색깔로 합시다. S. 자, 각각 넓이와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을 찾아보자면 L은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2파이r을 360분의 중심각 세타도로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2파이가 360도야.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는 360도란 말이야. 둘이 같아서 이게 약분돼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세타, r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단, 이때 세타는 라디안의 단위예요. 라디안 단위.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밑에다 씁시다. 중심각이 60도야.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 r 곱하기 60도가 아니라 60도는 3분의 파이기 때문에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똑같아요. 파이 r 제곱에서 360분의 세타를 곱해서 찾았단 말이야. 근데 360도랑 파이 나누면 밑에 2가 남아요. 파이가 180도라서.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세타도 또한 라디안의 단위입니다. 각도 몇 도 쓰는 거에서 이제 좀 멀어져야 돼요. 습관을 좀 버릴 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면 R 곱하기 세타가 되죠. 식이 R 제곱이니까. 요 R 세타를 호의 길이 L로 바꾸면 2분의 1 RL이라고도 쓸 수 있다. 자, 이 공식들은 반드시 머리에 숙지해 둬야 됩니다. 외울 게 참 많죠. 외워둬서 손해볼 게 없어요. 아시겠죠? 호의 길이와 중심각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삼각함수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삼각함수 표를 이미 던져주면서 너희들한테 어, 올사탕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올사탕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올사탕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걸로 할게요. 왜 올사탕코가 성립하게 되는지. 자, 나보다 원을 잘 그릴 수 있는 수학 강사가 없겠죠.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이것도 잘 그린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원을 그려놓고 축을 잡는 게 나은데. 자, 봅시다. 1사분면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자, 이 O에서 점 P까지 이은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자세한 용어는 그냥 대충 알면 돼요. 대충. 이거 몰라도 풀어. 저걸 안다고 못 풀어. 알았죠? 그러면 이 동경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만큼이에요. 세타. 자,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표현할 게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었다고 치자면 쭉쭉쭉쭉쭉쭉쭉 하면 밑표는 x고 높이는 y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원이라고 할게요. 세타 원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 원은 반지름 r분의 y, 코사인 세타 원은 반지름 r분의 x, 탄젠트 세타 원은 x분의 y,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반지름의 길이 r은 항상 양수야. 길이다 보니까. 일단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좀 P가 이렇게 2, 3면이 있어. Q라고 할까? 얘도 x1, y1 이렇게 합시다. 자, 이 반지름의 길이는 r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럼 얘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이렇게 둔각이 됩니다. 세타2. 이 세타2에 대해서 이 새끼의 삼각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또한 그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밑변이 x1, 높이가 y1. 그러면은 자, 사인 세타1은 세타2죠. r분의 x, y1. 코사인 세타2는 r분의 x1. 탄젠트 세타2는 x1분의 y1 이렇게 쓴단 말이야. 쓰기를. 눈 안 아플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눈 아플까봐. 뭐 아프면 어떡해. 참아야지.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반지름을 다 양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색깔이 좀 겹치네. 창의적이지 못하고만. 눈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자, 이 4분면은 각에 대해서 반지름이 플러스이고 여기는 y좌표가 플러스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고. 그쵸? y좌표도 플러스니까 이 식은 0보다 크겠네. 자, 반지름은 여전히 양수인데 x좌표가 음수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0보다 작겠죠. x분의 y를 한데 x는 음수인데 y가 양수니까 얘도 음수로 나오겠지. 얘가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 왜 올사탄코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전에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 위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어. 어, 동경피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이때 이 동경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시오. 탄젠트 세타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x축으로 무조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치고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 마이너스 4 써놓고 요 각이야. 이렇게 큰 각이야. 삼각형을 그릴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요 삼각형이다 생각하고 요 삼각형이 어느 각을 묻는다. 요 각을 묻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찾아주면 돼요.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것도 이따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 가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삼각 함수를 찾는다라는 것만 숙지를 해주시고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네. 값의 보호도 끝났고 삼각 함수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야, 일반적인 내용. 잘 봐봐요. 일반적인 삼각 함수를 하면 돼요. A, B, C. 처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인 세타는 A분의 C고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고요. 야, 글씨가 좀 이러니까 크게 했으니까 선생님의 못쓰이 좀 커버되는 것 같아. 사람은 역시 자신감이 있어야 돼, 못 써도.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탄젠트라는 게 A분의 B분의 A분의 C라고 써도, 이게 약분이 된단 말이죠. 번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그냥 B분의 C로 나와요. 값이 어때? 똑같잖아. 아, 그래서 탄젠트 x는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구나. 이 점 잊지 말아주세요. 문제풀이에서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빗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그쵸? 자, 사인 제곱 세타는 a제곱분의 c제곱이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a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둘이 똑같다며. 똑같은 걸 분수로 잡았어. 그럼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아,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끼리 더하면 1 나오는구나. 요거 명심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하자면 똑같은 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제곱 10도, 지금 도가 편하실 테니까 코사인 제곱 10도 하면 1이야. 근데 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제곱 20도 하면 얘는 1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각이 다르면 안 나와. 그리고 요거 좀 어려운 친구들 있으니까 얘기는 해줄게요. 사인 제곱이라는 건 사인 세타 두 개를 곱했다는 거죠. 전체 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제곱의 위치를 각 사인과 세타 사이에 써주는 편입니다. 일부러. 왜냐면 나중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사인 세타가 따로 제곱되어 있는 이런 걸 따로 배우기도 해요. 얘랑 당연히 다른 거야.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얘랑은 다른 거야. 제곱이 어디 붙어 있느냐가. 그래서 제곱은 저 안에 각도 앞에 제곱을 써준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 영상을 잠깐 멈췄다 갈 건데 바로 진행될 겁니다. 네,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 단원 자체는 좀 쉽게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늘 내가 한 얘기지. 난 안 어렵지. 니들이 어렵지, 그치? 자, 534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것은? 자, 잘 봐봐요. 우리가 각은 축상에서 잴 거기 때문에 많이 돌아봐야 한 바퀴가 360도예요. 그쵸? 그래서 1번에 420도라는 각은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잖아. 60도만큼을. 그러면 한 바퀴 돈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결국 어디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 한 바퀴 돌아서 1로 왔다라는 거는 그냥 60도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각을 나타낼 때는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몇 바퀴 돌리면 돼요, 그냥. 2번 870도는
720도에다가 150도를 더한 거란 말이야. 150도 2, 4분면이 되겠죠. 180을 안 넘어가니까. 어쨌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1560도. 야, 이건 어렵다. 360도 4번 돌리면 1440이거든요. 나야 뭐 계산이 빠르니까. 그렇죠? 선생님 120도만큼 간 거예요. 4번. 마이너스 750도. 자, 잘 봐봐요. 부호라는 게 왜 생겼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 마이너스 720도에서 30도 더 뺀 건데, 그치? 마이너스 720도가 뭐냐면, 부호라는 게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걸 플러스로 봤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각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야. 720도는 두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빠졌다. 결국 4, 4분면의 각을 나타내니까 이것도 이것도 아니야. 자, 5번 마이너스 1610도. 얘는 마이너스 1440도를 기준으로 170도를 더 간 거예요. 빼기로. 그치? 그러면은 x축 y축 그렸을 때 1440도면 4바퀴예요. 둘, 셋, 넷. 그리고 170도만큼 더 가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몇 바퀴를 굴른다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360 곱하기 얼마를 까야 되는지 이 수치들만 기억해 주면 좋아요. 뭐 360도, 720도, 뭐 1080도, 1440도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 수치들만 기억해 주면 좋아요. 제가 몇 바퀴 돌았나까지 계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1번 문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은 어려워요. 별표 칩시다. 537번. 537번, 유형 2번하고 유형 4번이 제일 어려워. 오늘 하는 거 중에서. 자, 알파가 2, 3면에 각일 때. 요 말을 너네가 그러면 2, 4분면은 90도보다 크고 문제에서 세타로 묻냐? 상관없네. 일단 요 유형 2번까지는 그냥 각 60분법을 할게요. 90도보다는 크고 알파가 180도보다는 작겠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는 순간 문제는 틀려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알파가 2, 4분면이라면은 몇 바퀴 돌고 곱하기 n인 거야. n은 몇 바퀴냐 이거지. 몇 바퀴 돌고 저기 저 범위 내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풀입니다. 몇 바퀴 돌았다라는 거. 300, 보려나 이 색깔이? 이렇게. 360도에다 곱하기 n을 했다는 거야. 그럼 n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n 바퀴. 회전. 그리고 90도에서 끝났다. 360 곱하기 n 바퀴. 그리고 90도에서 끝났다. 몇 바퀴 돌고 돌다가 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유념하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묻는 건 3분의 알파잖아요. 3분의 알파를 찾아보면은 120도. 그냥 도 뺍시다. 120n 더하기 30도. 120n 더하기 60도. 자, 얘들의 풀이에 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난 귀찮으니까요. 자, 이때 몇 바퀴 도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 줘봐야 돼요.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는 30도부터 60도 사이의 범위가 나오죠. 한 바퀴 돌았을 때는 150도에서 180도 범위가 나옵니다. 두 바퀴 돌았을 때는 270도에서 300도의 범위가 나오고요. 세 바퀴를 돈 순간 120n은 360이 됩니다. n이 3이 되면, 그치? 360이라는 거는 1회전을 했다는 의미잖아. 1회전을 했기 때문에 360 더하기 30도는 360 더하기 30도는 여기서부터 360 더하기 60도 요 범위의 값은 걔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한 바퀴도 안 돌았던 거. 아니 n이 0일 때랑 똑같은 거야. 3분씩 빼버리면 되잖아. 빼고 생각하라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 세 개의 서로 다른 각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30도에서 60도 그 다음에 150도에서 180도 270도에서 300도 이렇게 1, 2, 4, 4분면이 존재하니까 3, 4분면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요거를 안 써버리는 순간 너희들이 얻어지는 값은 뭐냐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쓰란 얘기야. 이 문제, 아래 문제 풀다가 질문이 나와.
선생님 저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계속 이래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세대가 어려질수록 더 똑똑해지진 않아요. 더 멍청해지진 않아. 너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나보다 똑똑한 존재는 아니에요. 너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나보다 멍청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죠. 네. 그래서 애들 계속 가르치면서 늘 지적하는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 잡고 풀어가지고 왜 이렇게 잡고 풀면 너희들이 힘들거든. 잡고 풀면 힘들어서 이렇게 안 잡고 대충 이렇게 해. 그러다가 틀려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540번 쉬어가는 문제. 선생님이 앞에 영상 로그 함수 때는 하나당 여러 개를 풀었는데 이렇게 그냥 크게 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끼지 말고. 왜? 좀 아끼지. 선생님이 원래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조그맣게 쓰기가 힘들어요. 요만큼 움직이는 거 난 요만큼밖에 못 움직인다 그랬죠, 실제로. 내가 요만큼 움직이면 저건 화면상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차라리 이게 좀 더 시원시원한 것 같아. 내 평소 글씨체대로 움직이는 게. 자, 그냥 이거 문제도 아닙니다. 50도가 8분의 3파이에 파이가 몇 도인데 180도야. 8분의 3에다가 180 곱해가지고 50 나오나 보시면 돼요. 나오겠냐?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맞는 거 찾으면 맞는 거 찾으면 돼요. 맞는 거 찾으면. 응? 150도는 6분의 5파이니. 파이가 180도랬죠? 나누면 30도. 30 곱하기 50 하면은 30 곱하기 5 하면 150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생략합시다. 자, 543번. 어렵습니다. 별표도 쳐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유형 어렵다고. 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 저 문제의 말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텐데 세타가 0부터 파이라고 하는데 그냥 1, 4분면은 그래요. 이게 제일 편해. 동경이란 원점으로부터 이선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자고. 그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뭐냐면 얘를 6배 쓰니까 각이 크겠지. 그러면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간 거야. 6세타는. 결국 같은 선에서 멈췄다란 얘기야. 그 말은 6세타만큼 갔는데 세타만큼을 빼버리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돌고 6세타만큼 갔어. 근데 거기서 세타만큼 뺐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X축에 존재하죠. 몇 바퀴를 그냥 거저 도는 셈이야. 여기선 지금 파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으니까 2파이 n으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이제부턴. 이해돼요? 돌고 돌아서 결국 세타만큼 확보했더니 X축. 난 여기서 시작해서 돌았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끝났어. 그럼 그냥 몇 바퀴 돈 거지. 그 각의 크기가 몇 바퀴 돈 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앞에서부터 그림 잘 따라가면서 눈으로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러면 5세타가 2n파이라고 돼서 세타는 5분의 2n파이 주어진 2파이 n의 범위에 아니 n을 주어진 범위에 따라 대입하면 n이 1일 때 5분의 2파이 2일 때 5분의 4파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그냥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라고 쓰면 돼요. 몇 도라고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547번.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별표 치세요. 어려워요. 얘도 결국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 똑같은 문제야. 저거를 그려낼 수 있느냐. 세타와 5세타가 Y축 대칭이래.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그림이 달라졌을 뿐이야. 자, 얘를 세타. 요거를 Y축 대칭 형태로, 아이고, Y축 대칭 형태로 하나 그려두자고. 아이, 왜 이래? 자, 그랬을 때 5세타를 나타내는 그림은 여기서부터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간 게 5세타인 거야. 색깔 진짜 이쁘다, 그치? 자, 그러면 고민을 해봐요, 고민을. 5세타만큼 갔는데 여기서 세타랑 똑같은 각이 여기 있어요. 얘네들은 각이 똑같습니다. y축 대칭이라. 세타만큼을 더 보낸다면 그러면 결국 이 선에 멈추는 거야, 이 선에. 그 말은 몇 바퀴를 돌고 돌고 돌아서 5세타만큼 갔다가 플러스 5세타가 그 다음 더하기 세타에서 이만큼을 더 갔대. 그럼 여기서 끝났죠? 아, 그럼 뭐야? 몇 바퀴 돌고 180도 더 가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쓰면은 2n 플러스 1 파이가 되겠죠. 6세타가. 그래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되겠고요. 주어진 세타 범위에 따라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은 6분의 파이만이 답입니다. 자, 이때 n은 정수예요, 정수. 거꾸로 돌리든 앞으로 돌리든 안 돌리든 상관없어.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뭐 저저저저 다 됩니다. 1부터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1부터 넣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6분의 3파이가 나와버려서 2분의 파이죠. 주어진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유형 4번과 5번은 이렇게 같은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그림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같아요. 선생님은 4번과 5번의 해석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느끼기에 4번과 5번의 해석이 다르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게 느껴질 때까지 설명 계속 들어. 무턱대고 풀려 그러면 안 돼요. 숙제란 제한된 시간 내에 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알나 모르나 정확하게 가려오라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숙제를, 그치?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대충 해오게 되지. 그러면 정말 대충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평소에 대충 해놓고 시험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 안 되겠죠. 그치? 시험 때만 고생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시험 때 누구나 다 고생합니다. 알았죠? 4번과 5번이 다르게 다가온다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분석을 하세요. 4번과 5번 두 개의 설명을 똑같은 풀입니다. 알았죠? 다 이게 너네 선배들 때문이야. 너네 선배들이 한참 이런 걸로 나한테 잔소리 들어서 나 너희들이 좀 삽질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래요. 잠깐만. 이거 좀못 없애다. 나 저거 자꾸 손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싫은데, 꼴 보기 싫은데. 없애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냥 놔둘게요. 저렇게 지워지긴 편할 테니까. 550번 갑시다. 이제 부채꼴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부채꼴. 호이호이.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120도인데 너무 좁게 그렸네. 호의 길이가 4파이래.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호의 길이 공식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게 4파이 나왔대. 반지름 나오죠? 그치?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2분의 1 r l이기도 해요. 세타도 좋고 l도 좋으니까 뭐 편한 걸 여기서 r 구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똥색으로 쓸 바에 그냥 검정색이 낫다. 그쵸? 에메랄드색 어떠냐?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굉장히 많네. 알아서 잘 풀어봐요. 자, 556번. 원뿔이래, 원뿔. 원뿔. 자, 모선의 길이가 9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3이라고 합니다. 이 원뿔을 전개도를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잘 그린다. 원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원의 둘레랑 이 원뿔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원의 둘레가 6파이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가 6파이란 얘기야. 호의 길이가. 그러면 이 중심각은 얼마였겠느냐 이거지. 9세타가 6파이구나 라는 공식을 이용한 거지. 호의 길이는 r세타인데 그게 6파이가 나왔다. 그러면 세타는 3분의 2파이구나. 근데 무슨 이 세타를 찾으라는 게 아니네요. 그냥 건널비 구하라는 거네. 건널비. 건널비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을 이용한 부채꼴과
반지름이 3인 넓이 9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반지름은 9라고 줬고 호의 길이 요거는 6파인 걸 알고 있잖아. 중심각을 모르더라도 요 공식을 이용하면은 2분의 1 9 곱하기 6파이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죠. 얘를 요거 더하기 9파이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공식이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식을 안 외우고 무턱대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559번. 검은색이 제일 깔끔하다.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거. 자, 기억해 주세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 최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채꼴을 하나 그려보자면은 반지름 R, 호의 길이 L, 중심각 세타라고 했을 때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2R 더하기 L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RL로 표현하자면 2분의 1 RL이 되죠. 잘 봐봐요. R과 L, 아이고 색깔을 바꿨는데 찍지를 않아가지고 쉿, 쉿. 자, 합이 일정한데 L과 R의 합이 일정한데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L과 R의 곱의 최대를 묻는 거야. 이거 하면은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공식 이렇게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은 A, B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 자, 이 산술기하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2R 더하기 L이 2 루트 2RL보다 그거나 같은데 얘가 뭐 K다. 뭐 이렇게 자꾸 그냥 계산하는 계산 문제예요. 공식에 대입해서.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최대일 때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반드시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2R과 L이 같은 거예요. 2R과 L이. 즉 L이 2R이라는 건데 반지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R 세타죠. 세타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여기서 2는 각도, 이 도가 없죠. 라디안의 각도입니다. 라디안. 이 라디안은 대충 얼마일까? 퀴즈. 생각해보기. 이 라디안. 대충 몇 도일까? 파이가 180도예요. 파이는 숫자로 약 3.14죠. 그럼 2는 그거의 3분의 2보다 작단 말이야. 3분의 2파이는 120도예요. 근데 3분의 2파이라는 거는 파이가 3보다 큰 수인데 3으로 나누고 2를 곱했대. 2보다 크단 말이지. 어쨌든 이러한 놈은 3분의 2파이에 가깝다. 즉 각도로 바꾸면 120도에 가까운 어떤 숫자가 120도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지. 이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파이가 3.14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 라디안이 대충 몇 도에 가까운지조차 찾아주는 문제들이 실제로 다 뒷단원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고민을 해보세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를 묻는 문제는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건데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하면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2R 더하기 L이 11에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각각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반지름이 5고 2분의 5고 호의 길이 L도 5야. 그럼 넓이 최대는 2분의 1 아래 공식에 여기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 아시겠어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2입니다. 2라디안. 약 120도에 가까운 2라디안이고요. 문제 풀이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산술기하를 직접 이용하셔도 되고 등록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똑같은 거 둘 더해서 10 만들었으면 각각이 5랑 5겠죠. 그치? 이거 이용해서 R과 L 값을 빨리 찾아가지고 답을 내셔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62번.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야 되죠. 계산은 안 하고 찾는 거 보여줄게요. 아까 원 그려놓고 내가 막 설명했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아요. 6, 마이너스 8 찍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X축에서 선의 발을 내려서 밑변은 6, 높이가 마이너스 8,
빗변은 피타고라스 쓰면 10 나와요. 그래서 요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주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직각삼각형이 얘가 밑변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그 사인이야.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은 이렇게 하 코사인이 돼요. 5분의 3. 탄젠트는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대입만 해주는 거예요. 항상 동경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중심각이 얘네다 혹은 얘네다 혹은 얘네다 혹은 얘네다 생각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전 삼각형이 이 모양으로 있을 때만 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만 사인 코사인 잘 찾고요. 각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는 각에 대해서는 혹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잘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너네가 아니서 안 보는 거를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 전 젓가락질을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한테 그럼 굶어 이럴 순 없잖아, 그쵸?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자, 567번 갑시다.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을 SC로 쓸게요.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음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해도 음수래. 그럼 뭐야? 둘이 부호가 다르고 둘이 부호가 달라요. 올사탄코에 의하면 플러스일 때는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어느 한 놈만 플러스가 됩니다. 즉 코사인 혼자 부호를 따로 둔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부호가 같고요. 코사인이랑 다른 부호면은 뭐 똑같을 거 아니야 둘은. 즉 몇 사분면 올사탄코에 의해서 4분면이 되는 거죠. 끝났네. 4분면을 말하는 거니까 4사분면 끝이네요. 넘어갑시다. 지우기도 편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애. 572번. 이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사인, 코사인, SC로 간단하게 쓰면서 탄젠트는 T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어. 자주 쓰인다고. 탄젠트가 어떤 방정식에서 탄젠트가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함께 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자를 줄여줘야 돼. 이대로 보면은 SCT 문자 3개야. 하지만 바꿔서 써준다면은 문자는 줄어듭니다. 뒤집어 쓰니까 S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좀 해줘 볼까? C 플러스 S 플러스 1 S분의 S 플러스 C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전개할 건데 이런 거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S 플러스 C랑 S 플러스 C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합차 공식이 돼서 분모 SC분의 S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CS분의 S제곱 C제곱 더하기 2SC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내가 얼마라 그랬지? 요거 더하면 1 나온다 그랬어요. 1 지워지고 CSCX 약분하면 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오지게 찍어야 돼.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18이다. 자, 이런 거 쉬워요. 3, 4분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코사인 값을 삼각함수 값을 하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그냥 삼각형 하나 그려 아무렇게나. 코사인이 17분의 8 나오게 그려요. 여기는 15입니다. 15. 229, 64 빼면 225 나와요. 그러면은 각 세타가 여기 있는 거야. 코사인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치? 사인 세타는 17분의 15고요. 탄젠트 세타는
8분의 15입니다. 다만 뭐만 고려하면 돼? 3, 4분면이라는 걸 가지고 삼각함수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부호. 사인의 부호는 3, 4분면 마이너스, 탄젠트가 플러스. 이렇게 찾아서 대입해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숫자 따로 부호 따로 해주는 게 접근이 용이한 거예요. 잘 감안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잠시만요. 오케이. 582번. 단순 산수야 산수 이제. S 빼기 C가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귀찮으니까. 1 더하기 S제곱 1 더하기 C제곱이 얼마냐고 묻네요. 간단하게 봐봐요. S 빼기 C가 루트 2분의 1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줬어. 얘들은 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라는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미지수 사인 코사인의 개수에 비해서 사인 코사인 개수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식을 하나 덜 줘요. 알겠어요? 유식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변 제곱합시다.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 그게 2분의 1이 되고 결국 1 마이너스 2SC가 2분의 1이니까 2SC는 2분의 1 따라서 SC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 빼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그냥 찾는 거야, 찾는 거. 얘를 가지고 사인이 얼마고 코사인이 얼마고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안 찾아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개해 보면은 1 더하기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S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 1이죠. 여기도 1이고 얘 얼마인지 알잖아, 대입하면. 이렇게 항상 요 공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답을 하나 안 준다. 식을 하나 안 주는데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감안해서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586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생각하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정말 쉬운 거예요. 요거는 다음 단원 진짜 어려워요. 알았죠? 여기서 각도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C 더하기 S, C-S일 때 A를 찾으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코사인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네. 근데 그거는 2분의 A잖아. 봐봐, 미지수의 개수. 식이 이렇게 하나인데, 미지수. S, C, A. 세 개야. 미지수가 세 개면 이거 방정식 안 풀리죠. SC가 나온 건 미지수 무조건 하나,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를 덜 준다 그랬어. 왜냐면 숨어있는 세 번째 식을 찾아야 돼요.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S제곱을 C로만 바꾸면 편해요. 1-C제곱이 되니까.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C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제곱이 2분의 A다. 이 C제곱 빼기 1이 2분의 A다. 그쵸? 근데 C가 얼마인지 알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대입하면. 그치? 2 나누면은. 이거 대입하면 A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냥 이런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이상 이렇게 일단 풀어주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표 무조건 외우세요. 표 외워놓고 이 단원 넘어가. 이 단원 끝나더라도 표는 이 단원 내에서 잘 안 나오지만 요즘 없잖아. 네가 사인 6분의 8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가 없죠. 다음 단원은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편해요. 그러면 우리 수업 때 테스트를 꼭 하는 걸로 하고 각 외웠나 안 외웠나 10초 안에 안 나오면 못 외운 겁니다. 빵꾸 먹고 깜지 10번 써야 돼요. 알았죠? 10초야 10초 1, 2초 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각도 잘 외우시고 우리는 다음 단어에서 보도록 합시다. 좀 시원시원하게 쓰니까 로그 강의보다는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선생님 이렇게 쓰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기기 수줍고 창피하다면 좋아요 하나를 딱 눌러주면 돼. 그러면 삼각함수 단어는 웬 좋아요지? 아 내가 이렇게 한 화면에 하나 푸는 게 더 좋으면 좋아요 남기라 그랬지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